사람한테도 달려들기도 하고 애기들을 보면은 공격성이 조금 나타나요. 이 친구는 정말 일반 보호자가 교육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얌전하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친구들이라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애들이 많은데 알려주세요.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고 우리 이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애기들을 보면은 아이들. 조금 공격성이 조금 나타나고. 그 아이들의 기준이 한 대략 몇 살 정도부터예요? 제일 어린 애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자전거나 이런 거는 어때요? 자전거 봐도 킥보드도 좀 밖에만 나가면 불러도 보지도 않고 강아지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만 해도 소리 지르듯이 막 그러고 막 달려들려고 하고 이러니까 얘를 안고 도망갔더니 그걸로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더 심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요런 예전에는 뭐 요런 안 짖는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내가 옆에 있어서 조금 더 짖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은 좀 있었어요? 확실히 언니랑 있으면 더.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들은 이제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다들 흔히 말해서 트라우마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사실 내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걱정하는 보호자가 트라우마를 줘요. 지금 새로운 장소인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냄새 맡는 걸 보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아요. 소극적인 친구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냄새 맡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냄새 맡는 것 자체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의 첫 번째 시작이죠. 이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사람한테도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도를 좀 못 하셨겠구나. 네.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첫 만남 때 물렸었어요. 물렸어요. 네. 사회성은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자꾸 반려견들에게 맞춰서 내가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친구의 장애물을 내가 대신 넘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속도 위반 티켓을 내가 몰래 대신 갚아주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가 속도 위반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닌가? 내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들을 굉장히 쾌락적으로만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는 어떤 것도 적응할 필요 없어. 너는 배울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기쁨만 느끼면 돼.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반려견들은 하나도 참지 못해요. 하나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바로 얻지 못하면 그냥 화가 나요. 그런 반려견들이 보통 현대 도시에 되게 많아요. 반려견에게 선택과 기회를 주라는 말은 충분히 선택과 기회를 할 수 있는 상태와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게 하고 난 다음에 선택과 기회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마냥 선택과 기회를 주니까 이제 개가 거절을 해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보호자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반려견은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사진 먼저 볼까요? 뭐 하다가 물리신 건가요, 대체로? 이게 보통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얘를 이렇게 제어한다거나 강아지 있는 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었던 쉬지 않고 계속 짖어서 결국에는 막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갔었거든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건강한 개들이라도 개가 있는 집에 우리 개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내 친구들이야 라고 하면서 한 5명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친구가 한 명이 야, 집 좋네! 막 이러면서 막 안방문 열어보고 화장대 한번 열어보고 야, 좋은 화장품 쓰네요? 물어보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나빠요. 네. 그래서 강아지 있는 집에 놀러 갈 때에는
먼저 밖에서 만나서 그 개하고 관계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그 강아지가 허락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또 다른 거 볼까요? 방문 교육할 때 평행 산책인가 그거를 해보는 건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평행 산책이라는 게 처음에 저 개를 보고도 괜찮은 상태의 거리를 찾아야 돼요. 9m까지 강아지가 가까워지면 짖는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15m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얼추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걷기만 하면 수학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뭐죠? 친한 강아지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 좀 놀아봤다라고 생각되는 게 언제예요? 강아지랑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얘를 11월에 네. 데리고 오고 그 해 겨울에 바닷가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멀리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짖기 시작했거든요. 생후 6개월 때부터? 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막 짖더라고요. 많이 짖네요. 정말로 보호자님이 컨트롤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허공을 보고 짖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짖기도 하고 또 개를 보고 짖기도 하니까 여기 다 갖춰져 있거든요. 먼저 데리고 한번 나가보죠.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일어나서 이동할게요. 같이 가세요. 일단 차에 같이 가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 친구가 막 짖길래 어떤 걸 했냐면 줄 당겨서 제가 이 친구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면 짖는 거가 불편하게 돼서 짖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화냈던 사람한테 소리만 못 지르게 하면은 분노만 남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뭐에 화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짖었던 거는 아마 자기가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짖었던 거는 아닐 거예요. 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 하지 말아야지 라는 뭐 생각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상태. 강아지 한 마리만 움직여 볼까요? 강아지랑 지금 보면 다른 개하고 인사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다가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직선으로 다가가고 네. 다가가서도 앞발을 들은 걸 보니까 확실히 위협인 건 맞아요.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보실까요? 거기서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좀 가볼까요? 진짜 강아지처럼? 우선은 저라는 사람한테 짖는 거를 온전히 다 보여주지는 않네요. 왜냐면 저하고의 관계가 많지가 않잖아요. 또 저는 좀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도 알아요. 보통 우리도 엄마한테 짜증 많이 내지 직장 상사한테 짜증을 안 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하는 모습을 직장 상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친구도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오케이, 여기서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밖에 걷죠? 저희가 방문 교육했을 때 네네. 얘가 이제 저희 말을 안 들어요. 실외에서는 뭐 하나야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은 조금 억압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했는데 제가 할 때는 더 발악을 하고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팅할 수 있어요. 얘가 힘든 게 나아요? 내가 힘든 게 나아요? 제가 힘든 게. 보호자가 힘들면 힘들수록 반려견 교육의 성과는 되게 좋거든요. 이런 친구들 교육을 할 때 보호자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애정 조절은 당연해요. 그리고 또 이 친구한테 공짜로 줬던 보상물들 이런 것들도 싹 끊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 주시죠? 하루에 2끼요. 주면 바로 먹어요? 시간이 지나서 먹어요? 집에 누가 오면은 막 반기다가 갑자기 밥을 먹어요. 그거는 소유욕이에요. 애들이 갖고 놀지 않던 장난감을 친척 들어오면은 자꾸 이렇게 가지고 와요. 내 거야, 만지지 마. 소유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싹 굶길게요. 그리고 내일 저녁을 줬는데 안 먹으면은 한 1분 만에 치워주세요. 어떤 느낌이면 강아지가 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1분 뒤를 지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치우면 돼요. 보호자님 옆에서 자는 거 이런 것들도 싹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인적 요인이 하나 들어가요. 보호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참지 못하는 보호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자. 그러면은 그 미세한 금을 반려인이 꿰차요. 강아지가 슬쩍 와서 기대요. 그러면은 괜히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무너지죠.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 반려견들은 가능성을 봐요. 내가 칭얼 몇 번 되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기할 때 얼마나 편해.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면 계속 강화돼요. 우리 보호자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 훈련사들하고 있을 때 정말 계속 고민해요. 반려견들에게 결핍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반려견들을 교육을 더 잘할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저희한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보호자님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줄까에 대한 공부만 엄청나게 많이 해요. 나중에 자녀 태어나시면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되면 이제 어떤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면 어쩌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을성 없으면은 어쩌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과자 먹고 싶다고 한다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과자 주는 사람하고 과자를 주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엄마일 것 같아요? 주지 않는 사람. 네, 그게 엄마예요. 주는 사람은 보통 이모라고 그래요. 근데 보호자들이 그 두 가지의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이 조금 조절력이 없이 크죠. 잠깐만요. 지금도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나,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 올라가려고 하나, 문 쪽 앞에서 되게 흥분한다, 그죠? 네. 어쩌면 기억일 수도 있어요. 문 밖으로 나가니 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짖잖아요. 확신이 든 거예요. 역시나!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흥분 상태로 나갈 거야. 왜냐면 내가 당하고 싶진 않거든. 이제 올라갈게요. 얘가 계단을 네. 올라가는 걸 잘 무서워요. 아, 올라가는 걸 무서워요? 언제부터요? 그래서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 라고 할 때 보호자들이 그냥 오케이 알겠어 안 올라가 줄게 라고 하는 거를 강아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위한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괜찮아 올라가자. 계단 하나 올라가 볼까? 잘했어. 하나 또 올라가 볼까? 잘했어. 우리 지금 애기 아직 한글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한글을 배워야 되겠죠? 한글 배울 때 굉장히 기분 좋아서 한글을 배울까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쓰기가 무서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저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안 좋아해서 한글을 안 가르쳤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저는. 네. 보호자님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닐걸요? 얘가 싫어해서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모라고 하죠. 엄마면은 이 반려견의 온 삶을 걱정해서 계단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지를 고민하죠. 보호자님 식사하실 때 어디에 있나요? 식탁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소파에 누워 있기도 하고. 보호자님이 식사 아니면 간식, 배달 음식 드실 때 그때는 캔넬에 들어가 있는다. 그게 이제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호자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간식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아기의 음식을 계속 탐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으르렁거릴 가능성이 커요. 가끔씩 TV 같은 거 보면 막 음식 먹는데 강아지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일어날 때 아주 위험해질 수 있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하우스 시켜요. 그런 규칙을 매일매일 지키고 살다 보면 겸손한 강아지가 될 거고 허락받는 거에 감사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밖에 나가는 게 정말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나 오늘 강아지 안 만나고 산책해야지? 불가능해.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막 짖어버리면 보호자님은 교육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얘는 짖는 것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교육을 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파트 사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층 내려가서 보호자님이 A동에 산다면 A동에서 기껏해야 B동 정도만 몇 바퀴 돌다가 올게요. 소파에 올라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올라와도 돼요. 하지만 허락받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엄마 방에 들어올 때는 엄마한테 허락받고 들어와라. 혹시 엄마가 방에 들어가도 되니? 물어보고 서로 존중하는 거 배우잖아요. 네. 예, 반려견한테도 그거 알려줘야 돼요. 소파 위에 올라오지 마. 단 허락해 줄 거예요. 안 올라오고 잘 밑에 있다면. 같이 자는 거는 같이 자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도 추천해요. 하지만 어떤 강아지가 돼야 되냐면 같이 자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예요. 얘 밖에서 재울 수 있어요? 덥거나 이러면 혼자 바닥에 내려가서 자기도 하고. 아니요, 문을 잠가야 돼요. 아, 문을 아예 못 예, 들어오게. 보호자님 안전문이든 방문이든 문을 잠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지금처럼 줄을 매고 천천히 걷는 연습도 좀 해보세요.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로 데리고 다니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나한테 오라고 그럴 때 오는 연습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강아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아지하고 마주치지 않는 연습도 돼야 되는데, 첫째는 애정 조절과 서로 간의 포지션을 다시 정립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나아가면 더 훨씬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추천하는 건, 우리 보호자님 이 친구는 아마 일반 보호자가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서 교육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방문교육 선생님이든 아니면 꾸준히 보호자님이 참가할 수 있는 곳이든 참가해서 배우셔야 돼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산책할 때 그 대소변을 다 보고 들어오는 게 좋죠. 대변과 소변을 보면은 좋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분이면은 다 싸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한 게요. 보통 산책을 즐기는 반려견들은 나가자마자 보통 다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자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아침에 마당 나가서 응가하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산책 나가는데 응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러면 그냥 노래하듯이 피피피 푸푸푸 소변도 좋고 응가도 좋고 하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내줘요. 네. 다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하면 그냥 아이 잘했네 라고 예뻐해주는 것만 해주시고, 나중에 밥 맛있게 먹게 되면은 그때 우리 보상합시다.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대략 80번 정도 하니까 애들이 피피피 푸푸푸 하니까 바로 냄새 맡더라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거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걸 다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느린 것 같지만 아마 옳은 길이어서 꽤 부작용 없이 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방문 교육도 해보고 다른 데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막 인터넷을 찾아서 막 책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가 나아지지 않아서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우리끼리만 집에서 이렇게 살자, 어디 밖에 그냥 놀러 가거나 이런 거 포기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신청했는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결책도 긍정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희망을 갖고 하나를 위해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 훈련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애정도 줄이고 다시 약간 새로 키우는 마음으로 다시 적응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야, 나아져서 친구들도 만나고 펜션 같은 데도 좀 놀러 가자. 잘 따라줘.